안녕하세요. 책임교사 김영욱입니다. 학부모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바로 사건 처리 흐름도인데요. 그림처럼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의 소중한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어서도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이제 그림을 따라가면서 이제 학부모님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는 분리 조치와 중간 과정인 학교장 해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접수 및 사안 조사 후 가해 관련 학생 즉시 분리 조치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 16조에 의해서 이 즉시 분리 조치가 재작년 가을에 생겨났는데요. 이렇게 즉시 분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일단 피해 관련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고조된 학교폭력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치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3일 이내에 조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은 귀가 조치 후에 가정학습으로 하루, 이틀, 3일까지 가정에서 머물러서 어떤 고조된 그런 갈등 상황을 좀 완화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밑에 출결과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경우 나오는데요. 이거는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자, 여섯 번째 보시면 쌍방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피해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고를 당한 쪽도 무슨 소리냐? 나도 피해자다 해서 쌍방으로 이렇게 같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두 쪽 다 즉시 분리를 희망한다라면 양쪽 다 즉시 분리를 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학교에서는 손들어 주지 않아요. 이 단계는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양쪽 다 즉시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양쪽 다 즉시 분리를 희망하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둘 다 학교에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학교의 장애 자체 해결인데요.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은 학교장 해결 아니면 심의위원회 회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중 학교장애 자체 해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장 자체 해결 줄임말로 하면은 학교장 해결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장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요 중요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부합되어야만 학교장 해결이 되겠죠. 먼저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입니다. 당연히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가해 관련 측에서 굉장히 사과를 많이 하고 어떤 화해를 요청을 하고 그 화해에 응했을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 양쪽에서 합의를 해서 우리 학교장 해결로 하자라고 했다 하더라도 요 네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맞지 않는다라면 학교에서는 바로 심의위에 회부를 올려야만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네 가지 조건이 뭐냐?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피해 관련 측에서 2주 이상의 진단서를 학교에다가 제출을 했다라고 칩시다. 제출한 이후에는 그 의사를 번복해서 진단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진단서를 제출한 이상 우리가 화해했기 때문에 심의 개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진단서를 제출해 버렸으면 뒤에 화해를 했다 하더라도 학교는 무조건 심의위 회부를 올려야 합니다. 심의위에 참석하셔가지고 그 참석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 피해자와 가해자는 이렇게 합의했습니다라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입니다. 피해가 없거나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복구를 해주겠다 또는 복구했다가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에
지속적이다,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피해 학생이나 피해 부모님 입장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전담기구 위원들이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네 번째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적용에 대해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만약에 보복 행위라고 판단한다라면 아무리 화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심의위에 올려져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는 학교 폭력의 특징과 보호자의 대처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꼭 자료 보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력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해결하자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님들의 올바른 행동이 필요한데, 우리가 조금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이게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부모님이 그 가해 관련 학생을 폭행해 버리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더 큰 범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이들끼리의 싸움이거나 또는 아이가 아이를 가해했을 경우에는 아이와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해한 아이를 어른이 상대하게 되면 이거는 어른과 아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른에게는 범죄라고 하는 큰 그것이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어른이 아이를 폭행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형이나 대학생 형 언니가 누나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나서서 중학생을 때리거나 또는 불러서 겁을 주거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에게는 아주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절대 자녀 중에 위에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있다고 해서 걔네들이 나서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 점을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권 교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문장이요. 자신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자, 이 한 문장에 인권의 의미가 모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저는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항상 이 말을 먼저 학생들에게 인지해주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인권 교육은 아주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이 있지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나곡중학교의 이 인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규정이 그것을 먼저 아시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 24조에는 복장인데요. 이제 우리 여름 하의가 하복 바지는요, 반바지도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나 추동복, 체육복 모두 포함시켜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후와 기온 변화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착용 가능하고요. 혼착도 가능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친구들은 겨울에 하복 입을 수 있고요. 너무 추운 친구들은 여름에도 동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위에는 춥고 아래에는 더운 학생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위에는 동복을 입고 아래에는 하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체육복도 우리는 이제 교복과 같이 동일화 시켜가지고요.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는 체육복, 위에는 교복. 반대로 위에 체육복, 아래에 교복.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복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섞여 입던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옷 때문에 옷이 불편해서 뭐 사복을 사달라, 사복을 입겠다. 그 다음에 뭐 옷이 불편해서 수업 시간에 힘들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교복 이내에서라면 체육복 마찬가지 자유롭게 옷을 입고 편하게 수업을 듣고 학교에 등하교해라.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아동학대 예방하게 돼 있고요. 또 교사는 아동학대를 보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체벌 그 자체가 바람직한 훈육 방법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육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으니까 학부모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명 존중, 즉 자살 예방이고요. 실종, 유괴, 가출 예방 교육입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가정에서 아동 학대와 연관되는 부분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서 발달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부터의 안정된 정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는 가장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학부모님의 아주 건강한 아이들 교육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 아래 부분도 학부모님께서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학부모 대상 5대 종합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